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정유라가요. 네. 이 덴마크에서 올보르라는 데서 잡혔어요. 네. 거기가 저기 이거 덴마크가 보면 섬 3개하고 큰 섬 3개하고 네. 그 다음에 독일하고 붙어 있는 유틀란트 반도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아마 덴마크가 왕국일 때는 그것보다는 땅이 좀 컸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아마 게르만 독일 민족들이 프로이센이 통일을 하면서 네. 덴마크 영토가 좀 작아졌을 거라 이래 봅니다. 그렇죠. 한때는 보면 그 지금 발틱 삼국도 일부는 덴마크 네. 공국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원래 거기가 저기 유럽의 북부 지방이 한자 동맹이라고 네. 그 무역 도시들 아닙니까 다. 아, 유명한 예. 그 도시죠. 근데 거기가 올브르라는 데가 그 독일에서 이제 유틀란트 반도가 톡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 반도에 이렇게 거의 끝부분 다 돼가면 있는 도시예요. 네. 저는 거기는 안 가고 이제 오스하고 그 주변이 그 농업, 원래 덴마크가 아, 농업이 농업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잘 모르는데 60, 70년대에는 네. 한국이 그 이 선진 농업으로 가야 된다 할 때는 덴마크가 한국 농업의 모델이 있죠. 가장 벤치마킹 예. 그런 모델이었죠. 예, 그래가 협동조합 뭐 농업하면 덴마크라고 우리 때는 다 기억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 농림부 때 이제 시차를 네. 그래서 유틀란트 반도까지 갔는데 네. 가면 이 잡초 뭐 갈대 비슷한 거 그거 뭐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부자. 네. 그것만 끝없이 있고요. 히스 아닌가요? 아, 히스입니다. 예.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 그 에밀리 브론트. 아, 예. 아, 폭풍의 언덕에 보면 히스가 있지. 아, 맞아. 그 그 제가 스코틀랜드하고 그 맞은편입니다. 좋아하는 소설이죠. 예, 히스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이 도시들이 간혹 가다가 버스 정거장 같은 데 도시들이 있는데 인구 뭐 몇만인데 요거는 한 20만 돼서 이 덴마크의 네 번째 도시래요. 예. 그 승마장 예. 옆에 이제 한적한 도로에 외딴 집에서 잡혔다는 겁니다. 예. 아, 참 발견 잘했네요. 그 대단합니다. JTBC 기자가 그걸 했는데 이미 대단합니다. KBS하고 몇 개 언론에 예. 승마장에 있다라고 보도가 났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놓은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목격이 됐다. 뭐 카를스루에 저 남쪽 스위스 프랑스 경계에서 목격이 됐다는 거는 성동격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밑을 자꾸 뒤지도록 해가 예. 위를 숨어 있는 거는. 예. 근데 그 옆에 승마장이 예. 그 비타니 V라고 하는 한 20억짜리 말 있잖아요. 예. 그 말을 산 중개상의 승마장이래요. 예. 그래서 정유라하고 최순실이 그 승마장에 자주 다녔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글로 갔는가 하면 이 말을 이동시키려면 예. 뒤에 캠핑카 같은 그렇네. 말 이동 그 그렇죠. 장치를 달아가지고 트럭 같은데 예. 그래가 말을 한 2마리 싣고 이래 가잖아요. 예. 그럼 비싼 말이니까. 예. 그러면 육지로 갈 수 있는 데로 가야 될 건데 프랑스나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 사람 눈에 띄니까 예. 거기로 갔는데 아마 유럽에서는 한국 사람이 그 유틀란트 반도에 한적한 도시에는 제일 작게 살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 뭐 관광지기를 합니까? 누가 오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직업 없는 사람들은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 있죠. 가보면 한국 사람 문제는 없고. 한 예. 있대요. 한 예, 있을 겁니다. 뭐 몇십 명 있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 이제 발견이 돼가 체포가 됐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소송을 내고 해가지고 예. 그 또 빠져나오지 않겠나. 다시 풀려나올 가능성이 많죠. 지금 저런 게 딴 거는 업무 방해. 예, 업무 방해하고 저 여권 만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은 지금 적석 경보 내렸다는데 인터폴은 내일 그걸 심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적석 경보가 내리기 전에 예. 미리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덴마크 경찰 하에 이제 예. 보호하에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뭐 한국은 긴급 인도 요청을 하겠다는데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사갖고 대응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렇다면 뭐 업무 방해일 뿐이고 예. 또 무슨 어린 애를 데리고 있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독일에서도 예. 그냥 보내주겠네요. 왜냐면 독일에 이 자금 세탁을 했다고 수배돼 있었잖아요. 뭐 10조인가 뭐 갖고 있다는 말. 8천억에서 10조가 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독일은 네 우리한테 조사를 받고 가라. 독일 요즘 한국에 감정이 안 좋아요. 오늘도 보니까 아우디하고 뭐 몇 개 차들 BMW하고 폭스바겐하고 뭐 또 오늘도 배기가스로 또 때렸대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폭스바겐 아우디 때렸잖아요. 예. 그 독일 정부에서 지금 너가 한국 차 팔아먹으려고 지금 댓글 제 말이 아니라 예. 댓글을 안 보십시오. 예. 현기 현대 기아차 예. 팔아먹으려고 이리 두들겨 잡는 거 아니냐. 예. 너그 차는 우리보다 그러면 낫냐. 별로 나을 거 없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나 권력 핵심하고 관계된 문제인데 독일에서 니 가기 전에 우리한테 조사 좀 받고 가라. 이렇게 하면 일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수사를 할 때 이렇게 부정 입학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녀를 수사한 경우는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좀 특이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렇게 적색 수배를 때리려면 예, 지금 말 가지고 한 80억 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뇌물로 80억이면 큰 돈 아니에요. 큰 돈, 굉장히 큰 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 거기에 수혜자이자 또 지 회사로 받았으니까 공범 아니에요. 예. 뇌물에 80억 뇌물의 수혜자이자 공범으로 적색 수배를 해야 되는데 뭐 너무 방해로 아직 뭐 뇌물 수사가 안 끝났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수배범을 잡을 때 잡고 나서 조사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정유라 명의로 그 돼 있고 엄마하고 공동으로 돈 받은 예. 회사 이름이 페이퍼 컴퍼니가 예. 그리고 관리회사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다음에 적용이 되겠는데. 수혜를 말을 정유라가 타고 다녔잖아요. 모든 예. 게 정유라를 그러면 그렇죠.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다. 그래서 정유라가 진짜 오기를 바라고 저렇게 하느냐 안 그러면 쟤는 철이 없어가 약을 좀 올리거나 누가 좀 지가 욕을 잘하니까 남이 누가 욕을 좀 하거나 이러면 못 참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다 풀어버리지 않겠어요? 80억이 아니라 800억이야 부터 해서 뭐 유럽에 너가 임마 한 100억밖에 없지 하면 뭐야 우리 1조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원래 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돈도 능력이 아니라면서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예. 사실은 제가 그만한 나이 때는 이렇게 주위에 친구들이 부자였으면 너의 아버지가 부자지 너는 부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정유라 학생은 그 부모의 돈을 자기 돈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교육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역시 그 재산이 많으니까 항상 이게 싸우더라고요. 예, 많이 싸우죠. 자녀들이. 예. 근데 지금 최태민 씨 일가에도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뭐 있죠.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요. 뭐 아직 밝혀지진 만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오늘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 한 3억까지 정도까지 갈 때는 굉장히 행복함이 올라간대요. 근데 3억 정도 넘어가면은 3조가 있으나 3억이 있으나 뭐 똑같아요. 해피한 감정이. 그래서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그 3억에 만족을 못하고 막 3천억, 3조, 30조 저 죽으면 그 돈 가지고 갑니까? 글쎄 왜 모릅니다. 그럽니까 도대체? 아니, 이해 못하겠어요. 뭐 정유라 이야기 다시 돌아오시죠. 근데 예, 삼성이 예, 그 말 3마리는 43억인데 네. 이미 회수했다 이래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회수했다 하면 말을 회수했다는 게 아니라 말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회수했다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어떤 기사에 보면 말도 같이 있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것도 승마장 옆에 굳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굳이 도망을 다닌다면 네. 유럽에 어디 산속에 외딴 데 가지. 예, 예? 산도 없는 덴마크는 산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번에 정유라가 도망간 유틀란트 반도에는 가도 끝없는 지평선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덴마크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죠. 네. 너무 지겹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산도 없는 지평선만 있는 데 가서 굳이 숨어서 살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옆에 지가 그 말을 중개하는 사람이 승마장이고. 혹시 그 정유라 학생이 그 햄릿을 좋아하는 사람 말일까요? 햄릿의 햄릿이 무대가 덴마크니까. 덴마크에 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최근에 제가 햄릿 정유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햄릿을 읽을 아가 아니라고 보는데 만화로 읽는 햄릿을 갖다가 초등학교 때 봤나? 근데 영화로 볼 수 있겠죠. 로렌스 제가 최근에 이제 로렌스 올리비에 나오는 거예요? 흑백으로 된 로렌스 올리비의 햄릿을 다시 봤는데 역시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그런 말 할 만해요.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저도 이게 셰익스피어를 잘 안 봤는데 요새 이제 맥베스나 뭐 리오 왕, 햄릿 예. 또 오델로. 오텔로하고 또 최근에 그 유인촌 씨의 주인공으로 연극을 봤는데 그 제목이 갑자기 그 페리클레스 그 5개 연극과 영화를 보면서 역시 셰익스피어는 위대하다. 그래서 이 정유라 학생이 햄릿을 볼 수도 있어요. 뭐 정유라 이야기하다가 또 햄릿을 이야기합니까? 요즘 거기 저기 무슨 뭐 오페라 이렇게 하면서 뭐 한 분 좀 흉내 내시려고 그러나. 박정호 씨요? 아니
저게 팩트게 최근에 그런 걸 읽으니까 너무나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저 학생도 혹시 그 햄릿 때문에 덴마크를 선호하지 않는가 그런 순수한 생각을 한번 해봤죠. 원래 말장사를 하려 모양입니다. 말장사. 정유라는 개키아가 팔라 했어요. 예. 그 브리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물을 되게 좋은 개들을 예, 브리드 예, 키워갖고 예. 약간 훈련시켜가 파는 거. 그 애그를 하려고 15마리씩 샀대요. 근데 저금마가 개 하지 말고 말 보러 다니라고 노승일이나 신주평이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도 하나의 애완동물이 그래서 말이 훨씬 좀 비싸지요. 아, 훨씬 비싸요. 개가 비싸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예. 말은 비싼 거는 매덕이잖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말 사갖고 한국의 재벌들한테 말 팔아먹자. 이야기 되잖아요. 재벌도 많이 알겠다. 굳이 그렇게 힘들게 재산이 10조라는데 뭐 그렇게 말장사까지 뭐또 전화 한 통화 하면 돈 다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아 이제 힘들게. 퇴임 이후에. 아 퇴임 이후에 예. 그래도 한 10조 정도면 돈을 벌기 때문에 아니 10조는 이제 뭐 이야기 되는 거고 있는 거 없는 거는 좀 틀어봐야 아는 거고. 3천억은 있다면서요. 뭐 제가 봐도 한 그 정도는 있지 않겠나 그럼 싶은데요. 3천억에 연 1% 이자만 해도 아 그건 이제 집안 다 해서 3천억이고. 예. 근데 해외 계좌에 70년대 말부터 최태민이가 상당한 돈을 보유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최태민 씨는 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돈이 들어온 거는 또 그게 또 뭐 그런 소리 같은데 그건 또 뭔가요? 도대체 난 도저히 어느 게 맞는 말인지 뭐 어떤 모르겠어요. 사람은 뭐 월남전에 파병 용사들 수당을 떼서 밖으로 빼놨다 통치자금으로 이야기도 있고 별의별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거는 뭐 모르고 또 외자를 들어올 때마다 몇 프로를 뗐다 그거는 이런, 뭐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당신은 외자가 거의 뭐 엄청난 고리였지 않습니까? 리베이트는 합법적으로 있었어요. 예, 예. 뭐 아, 그런- 제가 그 말은 들은 기억이 나요. 옛날에 M16이 들어올 때 그때 리베이트를 5%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주니까 아, 이 돈을 우리 국가 발전에 써달라. 그래 이제 그분이 굉장히 각하 이거는 합법적인 것 때문에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부했다는 그런 말을 한번 네, 아니 뭐 그렇게도 하셨을 분이라고 봅니다. 예. 뭐 좌우간 최태민이가 돈이 예. 만들었는지 훔쳤는지 예. 흘러 들어왔는지 돈을 예. 상당히 갖고 있고 그게 유럽에 해서 이제 유럽 내부의 조세 회피처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저 말 때문에 갔지만은 말은 생계비를 뜯어내기 위한 핑계고 독일에 실제로는 이제 퇴임 이후에 대비해서 재산 관리하고 당분간은 해외에서 살라고 했던 거 아닌가 이래 봅니다. 돈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김영욱 씨가 한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김영욱 씨가 아니고 저 울산 출신 그 누굽니까? 저 이유락 씨 네. 돌아가셨지만은 이렇게 뭐 이렇게 떡을 만들다 보면은 떡국물이 서 떡국물 있는 그 이유락 씨 말이 맞죠? 유락 씨도 한때 이렇게 네. 이 중앙정부 부장을 하게 되면 항상 튀어요. 예. 그 김영욱이도 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영욱이 돈을 엄청나게 들고 튀었잖아요. 그랬죠. 지가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려 갖고요. 예. 이후락이도 마찬가지로 튀었다가 예. 미국의 중재로 다시 들어왔죠. 그랬죠. 들어와서 산에서 숨어서 네. 조용히 숨어서 예. 살겠다. 그래갖고 이후락이 뭡니까 도회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렇지만 이후락 씨 집안은 중재벌 아닙니까? 재벌 목숨을 잘 부지했는데 김영욱 씨는 아직도 잘 모르죠. 어떻게 해서 예. 뭐 사망했는지 뭐 청와대 사망했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또 뭐 설이 있어요. 파리에서 뭐 없어졌다는 설도 있고 어쨌든 참 무서워요. 그 주로 이렇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들 주위에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살인 사건이 많아요. 오늘 보니까 박지만 씨 옛날에 비서하다가 지금은 예. 등을 좀 돌리고 예, 얼마 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도 나왔던 예,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오늘 이렇게 30일 날 뭐 낮에 12시에 예. 집에 혼자 있었는데 이렇게 죽은 채 발견됐는데 부검했나요? 부검해야 되는데. 심근경색이라고 그렇게 경찰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 부검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이상합니다, 나는 의사로서. 그거 부검을 예. 근데 부검을 했다 말은 좀 한번 봅시다. 그 부검하지 않고 어떻게 심근경색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예. 병원 기록도 없을까요? 수서경찰서는 국과수에 예. 부검을 의뢰한 결과 부검을 했군요. 사망 원인은 관상 동맥 경화로 의한 허혈성 심경경색이다. 그럼 뭐 믿을 수 있겠네요. 부검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참 희한하게 이렇게 이 죽음이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별로 뭐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보세요. 저기 오천 조카로 2명 다 예. 죽었죠. 또 뭐 근데 의외로 말이죠. 옛날에 그 가수 양수경 씨 남편이 남편도 이렇게 하고 뭐
옛날 최진실 씨 그 매니저도 또 죽었죠. 예. 다 그런 사건들이 다 미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돈과 권력의 정점에 이르면은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부와 권력을 위해서는. 근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하지만은 부와 권력은 그 철학적인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책을 한 번만 읽어봐도 이런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어도 정치를 하기 위한 입문서로 반드시 마르크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한 100번 읽게 해가지고요. 독후감 다 쓰게 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에피텍투스, 소크라테스 이런 거. 아니 뭐 그거 철학자들 막 고사하고 예. 제가 볼 때 멜러 영화라도 한 100편쯤 보고 100편쯤 보고 예. 그러면 멜러 영화를 한 100편쯤 본 사람은 심성이 별로 나쁜 사람은 그래 못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성월 동화라고 아, 좋은 영화. 예, 장국영이 나오는 예, 그 영화를 봤는데 예. 와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데 어떻게 보면 참 저기 좋더라고요. 와, 그거 아름답죠. 거기에 이제 주제곡이 릴리스 미가 나오더라고. 예, 그 노래 아시죠? 아시죠? 예. 알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적어도 국회의원 이상을 출마할 때는 그 뭐 대부분 그 3분의 1이 변호사잖아요. 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골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까 멜로 영화나 책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병우가 멜로 영화를 한 100편을 봤거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든지 뭐 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명자, 논자, 논어 네. 뭐 예. 예? 햄릿 햄릿 이런 거를 봤다면 오늘날 저렇게 봤을까요, 그분이? 나는 봤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죠, 너무 뭐 바빠가지고 뭐 못 봤겠죠. 그 22살 때 하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카고 대학이나 이런 하버드 대학은 100권의 책을 의무적으로 읽게 하잖아요. 예. 저는 100편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후감 쓰게 하고요. 근데 이게 시각과 이렇게 이 뭡니까 활자의 차이인데 예, 저는 영화를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잠을 못 이루는 적은 많은데요. 예, 책이 아무리 좋다 해도 소설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예.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좀 반대예요. 좀 그런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책에 대해서 훨씬 감동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책을 영화한 거 보면은 그 감동의 100분의 1도 안 와요. 그 영화만 보면 감동이 오는데요. 네. 그 책을 보면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어쨌든 뭐 책이나 영화나 뭐 감동. 저는 책을 안 보고 영화로 무슨 뭐 다 뗀 건 아닌데. 예, 근데 이게 저는 이 외국의 그 소설 같은 경우는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건 어릴 그렇죠. 때 보면 음. 그 문고판이니 무슨 전집판에 그 이 과거의 소설 해밍웨이 소설이나 이런 부분의 번역 수준이요. 그건 맞습니다. 너무 낮았던 거 안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원작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나 예를 들면은 그 피츠제럴드의 그 위대한 개츠비 예. 보면은 그 이제 골프 선수가 나오거든요, 여자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골프 치면 라이란 말이 나오죠. 라이. 예, 공이 라이. 놓인 예. 위치. 예, 경사. 그 라이를 이 골프 선수가 속여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라이를 거짓말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네. 영화 자막에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그 번역은 반역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제가 어릴 때 예. 이렇게 문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초등학교 한 3, 4, 5학년 때 현대문학, 그 다음에 한국문학 같은 그때는 문학 전문 월간지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제가 그 헌책방에 가서 사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예. 그걸 다 읽었습니다. 어. 무슨 뭐 무진기행부터 시작해서 뭐 좋죠. 남옥 이런 것까지 다 읽었어요. 김승옥 씨의. 예. 그런데 박완서 씨 데뷔 그리고 좋죠. 남옥이지 않습니까, 예, 소설이. 그렇죠. 예.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걸 다 읽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뭘로 읽어? 왜냐하면 전집이나 뭐 이런 해외 이런 거는 다 읽었어. 예. 이제는 읽을 게 국내로 이제 눈을 돌리니까 예. 그걸 다 읽는데. 근데 한국의 소설을 읽으면 어릴 때 그 철없는 나이라도요. 그게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왔는데 예. 외국의 유명한 해외 문학 전집의 책들을 읽게 되면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번역에 미스죠.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가서 내가 그 1학년 때인가 러브 스토리를 이렇게 얇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에릭 시걸의 러브 스토리를 이 영어로 된 걸 읽었어요. 좋죠. 그러니까 첫 장부터가 감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다 알죠. 예.
그래서 이제 번역은 반역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예. 이 뭡니까 뭐야 그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예, 그걸로 지금 뭐 부크상인가 받았잖아요. 예. 그것도 100% 번역의 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번역이 저도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아르바이트로 초벌 번역을 한 기억이 나요. 근데 보면은 그때 이제 친구하고 이제 경쟁적으로 이 번역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밤새도록 막 10시간 동안 밤새서 했는데 한 장당 그 당시 돈으로 뭐 몇십억밖에 안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초벌 번역은 대학교 1학년 수준들이 많이 해요. 그 나중에 보면 그 감수란 말 나오죠. 감수. 네. 교수님들이 그걸 보고 거의 고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뭐 메디컬 텀 같은 거, 의학 이제 같은 거는 의학 전문 서적 같은 거를 이제 그 번역회가 출판할 때 그런 예. 식으로 하구만.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볼 때는 이렇게 의학 서적을 번역할 때도 이게 보통 비전문가가 초벌 번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걸 보면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엉터리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원인은 번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번역가들이 보수가 형편없을 거예요. 아, 형편없죠. 예. 그러니까 훌륭한 번역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드라마 번역을 좀 멋지게 하시는 분이 하얀 전쟁을 지으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할리우드 키드라는 예, 그 예, 저기 성명이 성의 안씨인데요. 안씨 맞습니다. 예, 그분이 좀 번역을 잘해요. 제가 요새 또 읽고 있는 책이 이제 그 엔젤 앤 데몬이라고 다빈치 코드 지은 사람이고. 그 천사와 악마. 예, 천상 그 부분인데 예. 원어를 읽고 있는데 예. 아무리 빨리 봐도 예. 하루에 한 20페이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 어제는 일요일이라서 한 3시간 동안 예. 50페이지 겨우 봤는데요. 안정요. 안정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다빈치 코드 그런 거는 큰 감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신문에 조선일보 칼럼에 보니까 뭐 다빈치 코드는 몇천만 명의 독자를 확보했지만은 100년이 지나면은 그 소설을 누가 볼까?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얄팍한 그 대중 스릴러 소설이고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릴 때 본 영화, 예? 험프리 보가트 노는 말타의 매 이런 거를 보면 훨씬 더 감동적이죠. 그 험프리 보가트가 바바리 것도 참 있고 거기에 탐정으로 나오잖아요. 예. 한 여자가 찾아와서 예. 의뢰를 하면서 일이 시작되는데 카사블랑카 비슷하게 항상 그 사람은 코트를 입네요. 바바리 예. 코트. 참 험프리 보가트가 예. 멋있는 배우였어요. 멋있는 배우죠. 성격파 배우죠. 모자 탁 쓰고. 아프리카의 여왕에는 또 조그마한 배에 예. 선장으로 나와서 나가지고 캐들린 헵번을 태우고 배를 끌고 결국은 그 의뢰로 그 배를 폭파시키죠. 독일 배를. 참 요즘 영화를 보면은 뭐 닥터 지바고나 이렇게 쭉 코바디스 쭉 다시 보는데요. 요즘 영화가 못 따라가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배너나 그런 위대한 영화를 그렇게 특수 효과를 안 쓰고 만들어내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영화를 찍을 때 주로 유럽에서 많이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스페인이 주 무대가 되고 스페인이 저는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 환자 중에 이제 그 유명한 스페인 화가가 하나 오셨는데요. 그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 사람이요? 예, 스페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스페인 사람하고는 뭘로 이야기를 합니까? 영어로 이야기하죠. 나 스페인 말까지 하는 줄 알고. 스페인 말 못합니다. 그 스페인 말하고 포르투갈 말은 이제 그 제주도 방언처럼 서로 이렇게 대하는 데인데요. 이게 포르투기즈가 이렇게 브라질에서 포르투기즈 쓰죠. 그러니까 옛날에 포르투갈이 망명 정부가 브라질까지 갔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이 지금 작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5배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 가로가 1000km고 세로가 1500km고 뭐 안달루시아가 새로운 나라라 자꾸 굉장히 또 갈등이 많대요. 우리 지역 내에 이렇게 경남, 경상도, 전라도 이 지역 감정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거기 뭡니까 카탈루나, 저 바르셀로나 있는 지방이 지금 독립 투표를 한다고. 그것도 언어가 틀리죠. 또 북쪽에 대서양 쪽에는 또 뭡니까 이 분리주의자들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스크, 예, 바스크 바스크주의자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색이 말도 못하지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무슨 뭐 그분이 한국에 팬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이렇게 전시하면은 뭐 한 10억씩 팔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와, 1년에 한 4번 오시는데 뭐 피카소네, 피카소. 피카소보다 뭐 피카소 그분은 수준이죠. 스페인 고향이 어디신데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뭐 노래 아리바 바르셀로나 하니까 이제 좋아하시던데 굉장히 그 이렇게 보면 이 에바 안데르슨인가 뭐 이분이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어쩐지 그분- 또 아, 몇 살입니까? 40대 후반인데 그럼 뭐 좋네. 아니요, 우리 외국 분들은 40대 후반이면 우리나라 한 60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에바가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이 빈센트 반 고흐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을 700개나 그렸는데 그 생전에 딱 하나 팔았어요, 하나. 그래서 그 이야기 하니까 빈센트 반 고흐 하는 잘 아는데 저는 굉장히 행운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주로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립니까? 주로 이제 판화도 그리고요. 네, 아니, 주로 그러니까 만화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녀, 동화적이죠, 동화적. 지금 그러니까 나올 겁니다. 에바 치면 나올 거예요. 스페인어가. 굉장히 한국에 팬이 많아요. 그래서 에바 뭐라고요? 에바 DM이 뭐 에바 안데르슨인가 하여튼 에바 치면 나올 거예요. 스페인 여자화가 에바 치면 에바. 나올 건데. 에바요? 예. 화가. 예. 제가 이제 그분이 제 7억이 대선으로 이제 그림 하나를 이제 교환을 그거 했거든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오죠, 에바. 예. 아니 아직은 못 넣는데. 그 나오네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입니까? 예, 요 어우. 그림. 그 저기 에바 알머슨이네. 에바 알머스 맞습니다. 예, 안데슨이 한국에 굉장히 팬 많아요. 그런 예,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 비슷하죠. 예, 예, 한국의 해녀들을 갖다가 그림을 또 해녀도 그리게 그리고요. 됐네요. 예, 저렇게 한국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어. 많이 그리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만화 비슷하게 그리는데. 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판화 하나가 100만 원인데요. 예. 그게 100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100만 원 곱하기 100개면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예, 에바 알먼슨. 예. 이렇게 어. 굉장히 한국에 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거 참 언뜻 보면 만화 같아도 이 피카소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러네요. 예, 팬이 많게 생겼다. 예. 한국에 한번 나오면 막 그냥 뭐 엄청나게 팔고 가요. 한국에 한 4번쯤 그림 나오고. 몇개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별로 그림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와서 그 자기 여동생 LA 사는데 그 매니저거든요. 그러면서 사업가예요. 제가 이제 농담하면서 이제 그 뭐 닥터 이라면서 이제 이 그림 하나로 이렇게 서로 체인지 하면 안 되겠냐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게 서로 가격을 긍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 판화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액자에서 이렇게 예쁜 소녀가 이제 그네를 타고 있는 그림인데요. 거기 하나에 이제 100만 원짜리인데 판화가 몇 개 찍는 거예요? 100개, 한정판? 100개. 예, 100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예, 그러니까 1억짜리죠. 1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예. 예. 그리고 그냥 오리지널은 뭐 한 몇천만 원 한다 이러더라고요. 난 딴 거는 몰라도 예. 판화를 갖고 막 그렇게 뭐 100분의 1, 100분의 2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 예술이라는 사업가죠. 거는 딱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그림에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또 주기 때문에 하나 샀는데 예. 식당에 하나 걸어 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아. 빨간 짧은 원피스 입고 이렇게 그네 타는 그림인데요. 예. 그래서 그냥 옛날에 20만 원짜리 이상 시커먼 거 하나 걸어놨는데 그거 떼고 걸어놓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밝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빈센트 반 고흐의 뭐 카페 복제 그림 11만 원짜리 하나 사고 또 무슨 별이 빛나는 밤도 하나 이렇게 이 서재에 걸어놨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푸근해지더라고요. 예. 지금 예술은 정말 아름다운. 빈센트 반 고흐나 참 주로 비업자로 시작하는 분들이 위대한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베토벤, 네. 브람스. 네.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히틀러가 예. 마지막에 이제 나치 진위대를 동원해가지고 게시타프나 이 예. 예술품들을 다 그랬죠. 이렇게 긁어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유럽 각국에. 예.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예. 아직도 발견이 다 안 됐대요. 다 안 됐죠. 예. 그 영화를 다룬 게 그 우먼인 골드 아닙니까? 예, 그거 누굽니까? 구스타프 그 예. 저기 뭐야 키스. 예. 요즘 왜 이렇게 클림트. 예, 클림트. 예. 예. 구스타프 클림트인데 그 영화에 보면 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왜 그렇게 몇십 년 전에 일을 원한을 삼느냐니까 30년은 원한을 잊기엔 너무 짧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30년 해봤자 제가 대학교 한 2, 3학년 때 아닙니까?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그 당시 어떤 뭐
감정 같은 게. 제가 64년에 태어났는데 나는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에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6.25 전쟁 끝나고 10년 뒤에 태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부터 10년 전이다 생각하면 전쟁 직후에 태어났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세월이라는 게 이 예.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그것이 좀 무게가 달라지더라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영화 그런 게 있었죠. 그 저기 이 일종의 타임머신 영화인데 이 소아외과 의사인데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 걸린 분인데요. 그렇게 캄보디아에 예. 이렇게 봉사 갔다가 노인의 딸을 은챙이 수술을 저 은챙이는 만들고 저 국외 그 기경을 수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알약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폐암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친구가 다시 과거로 가서 담배를 이렇게 꺾어버리거든요. 예. 그 3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이러니까 야 30년 그 긴 거 아니야 금방 지나가. 그 말이 이제 우리가 50대가 되니까 그 실감이 나죠. 예. 예. 그게 나죠. 자 지금 이 마지막으로 예. 근데 원장님 예. 독감이 절정인데 어찌해야 됩니까? 독감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독감이 예방하게 되는 9월 달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세요. 근데 잘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았죠. 아 맞았죠.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아, 운 좋은 겁니다. 지금 지금 면역이 없는데 꼭 맞아야 돼요. 엄청 잘 피하고 있어요. 밤마다 땀도 많이 흘리고 빌빌 고생을 하는데 아니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아 스테로이드 맞는 분들은 백신 못 맞게 돼. 아니야 저는 스테로이드는 끊었고 아, 이제 그럼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죠. 면역 제제를 먹으면 셀셉트하고 뭐 이런 거. 그 백신 맞을 수 있다던가요? 병원에서. 아니 뭐 맞을 수는 있대요. 그럼 반드시 맞아야죠. 예, 근데 게을러가 못 맞았는데 뭐 시간 나면 맞으러 갈까 합니다. 아, 그 맞는데 일부는 맞고요. 특히나 이게 55세 이상 된 분, 그리고 이렇게 독감 환자를 많이 다루는 유치원, 학교에 계신 분들, 학생들, 그리고 의료인들, 그리고 이렇게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9월 달에 맞아야 되고, 그게 6개월 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맞아야 됩니다. 이 알겠습니다. 독감은 5월 달까지 유행하기 때문에요. 네. 그럼 뭐 손 씻는 거 이런 건 다 기본이니까 뭐 하여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이에요, 백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기 마지막으로 독감에 대해서 강의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끝나니까 섭섭하시죠? 네, 섭섭해요. 좀더 해야 되는데요. 네, 자, 네, 오늘은 뭐-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